네, 어서 오세요. 제 4편입니다. 1차 세계대전. 그 영미 제국주의 안으로 그 유럽의 그 웬만한 프리메이슨 조직을 다 끌어들였던 알프레드 밀러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각국의 그 세계랬다. 유럽 각국의 그 네트워크가 깔려 있어요. 일단 뭐 무기 회사가 이제 금융 쪽과 찰싹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비커스 커퍼레이션이라 그래갖고 이제 로스차일드가 갖고 있는 그 무기 회사가 서로 단결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알프레드 밀러 네트워크에 딱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영국 그 군대 내 그 위원회가 있죠. 대영 제국 방위위원회가 있는데 저 유명한 깡패 키치너 처칠의 상관이죠. 키치너가 포진하고 있었고, 또 군사학교도 있었고요. 또 옥스퍼드 대학, 그 역사를 철두철미하게 왜곡하고 무엇보다 그 당시 1900년대 초에 반 러시아 정서를 학술계에 심어놓은 게 바로 옥스퍼드 대학입니다. 지금 옥스퍼드는 마찬가지. 옥스퍼드 리포트 있잖아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마사지하는 리포트를 만들어내고 있죠. 지금도 그래요. 미국 쪽으로는 이제 뭐 저기 에드워드 맨델 하우스 같은, 또 우드로 윌슨 같은 꼭두각시들이 이제 일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자컵 쉬프가 대표적으로 나와 있었고, 프랑스, 러시아, 뭐 발칸 지역에 이제 간첩들을 다 일단 넣어놓고 있었고, 그리고 알프레드 밀런이 이제 외무부에다가 에드워드 그레이를 심어가지고 그 밑에 각 유럽 각국 대사들을 자기 발밑에 놓게 했습니다. 대다수가 7개 영국 공립학교 출신이고 또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이 지금도 뭐 완전히 그 위기에 하에되어 있는데, 그 이튼이라든가 뭐 해로우라든가 럭비 고등학교 같은 데 나오지 않으면 안 쳐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옥스퍼드를 나오면 이제 정계에 진출을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죠. 예. 미국이고 조지타운 대학 나와야 뭐 정계에 좀 힘을 쓰고 뭐 이런 거랑 좀 비슷할 수도 있어. 예일 대학 정도 뭐 나오든가 뭐 그래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알프레드 밀러 그 개인 사단이 있죠. 개인 사단이 있습니다. 원탁회의죠. 예, 원탁회의가 딱 뒤를 받쳐주고 있고, 또 금융 쪽으로는 당연히 나단 로스차일드가 런던 시티를 장악하고 있었고, 또 뭐 신문도 장악하고, 또 타임즈 같은 거 장악하고 있었고, 이런 상태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구상이 된 거죠. 가시적으로 드러난 게 1902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뭐 대표적인 사람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드릴까요? 중간에 런던 시티에 그 나단 로스차일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프레드 밀러가 그 남아공 케이프타운 총독이잖아요. 그 총독 이전에 전임 총독이 죽은 세실로드고, 세실로드가 자기 왼팔로 딱 끼고 있던 사람이 알프레드 밀러죠. 그래서 알프레드 밀러한테 맡겨놓은 돈을 모두 나탄 로스차일드가 관리를 했고, 또 드 비어라고 하는 그 광산 관리자잖아요, 알프레드 밀러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탄 로스차일드, 또 로스차일드 가문에 그 엄청난 그 재산을 갖다 주는 드 비어의 관리자였어요. 그 관리자 밑에 영국 외무부 장관 에드워드 그레이가 있습니다. 원탁회의 회원이고요. 7명 설립자 중에 한 명이에요. 원탁회의를 7명이 설립했거든요. 밀러랑 또 같이. 동료지 뭐 어떻게 보면. 그 외무부 장관 밑에 손발 착착 잘 수족처럼 움직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러시아 외무부 장관 세르게이 사조노프라고 있었고요. 프랑스 대통령 레이몽 부앙까리가 있었습니다. 저기 앙리 부앙까리 있잖아요. 수학자. 그 아인슈타인이 몰래 훔쳤다는 그거 특수 상대성 이론 만든 사람의 사촌이에요. 이 사람이 레이몽 부앙까리. 그리고
줄리안 다비뇽도 움직였습니다. 벨기에 외무장관. 이 사람이 실은 생각보다 큰일을 해요. 예. 독일이 벨기에에 들어가는데 길을 좀 비켜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안 비켜줬습니다. 죽어도 안 비켜준다 그래갖고 결국은 벨기에를 완전 전쟁터로 만들어버리고 또 영국으로 하여금 벨기에를 핑계로 전쟁에 참전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줄리안 다비뇽이에요. 이 사람 아들은 말이죠. 에티enne 다비뇽이라고 그래갖고 유럽 의회에서 엄청난 역할을 맡게 됩니다. 돈도 무지막지하게 벌었어요. 그러니까 개처럼 충성을 다하면 그 자손들도 보존시켜 주는 거지 뭐. 그리고 저 미국 쪽으로 건너가면 자컵 슈프가 있죠. 당연히 로스차일드 미국 대변인이잖아요. 자컵 슈프. 또 그와 연관된 FRB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FRB 대변자가 누구냐? 에드워드 맨델하우스죠. 예,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 고문이죠. 이것들이 제1차 세계대전을 움직인 거예요. 그럼 독일 쪽에는 누가 있었느냐? 배트맨이 하나 있어요. 배트맨. 독일 총리 이름이 배트맨이에요. 배트맨 홀백. 로스차일드 가문과 싹 연결되어 있죠. 독일이 말이야. 그리 급하게 일을 그렇게 진행하지 않아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 독일 총리 때문에 만사가 다 걸러진 거지 뭐. 자, 이렇게 1차 세계대전의 역할자들이 일단 있는데 뭐 몇 명만 보죠 뭐. 일단 뭐 영국 외무부 장관 그 세실 로즈의 오른팔이자 아프리카 레디지아라고 있어요. 자기 이름 세실 로즈의 그 성을 따가지고 레디지아라는 나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짐바브웨이죠. 그 저게 그 총독이 알버트 그레이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그 놈 아들이에요. 뭐 어느 라인에 있는지 정확하죠. 예. 영미 제국주의자들은 로스차일드 라인 쪽에 있는 애들이에요. 죄다. 그래서 원탁 회의에 쏠린 멤버고 말입니다. 영국 외교가에서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외무부 그레이가 단 한 번만이라도 프랑스와 러시아에게 동맹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주저했을 것이다. 영국 때문에 전쟁이 불가피해졌다. 아주 교묘하게 프랑스와 러시아를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이 두 나라가 독일과 전쟁에 들어서도록 만든 놈이 바로 에드워드 그레이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말이에요. 응?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를 쳐들어갔을 때 그러지 마라. 우리 삼국회의, 우리 영국은 프랑스와 러시아와 함께 당신들을 저기 응징할 것이다. 딱 한마디만 하면 오스트리아가 뒤로 쫙 빠졌을 거라고. 독일하고. 근데 전쟁을 일으키기 이미 플랜이 짜져 있는데 그런 짓을 왜 해요? 이거는 외교관들이 순진한 말이죠. 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에드워드 그레이가 말이에요. 얼마나 거짓말을 해댔는지 외교관 자기 밑에 있던 그 아더 니콜슨이라고 있죠. 근데 그 아더 니콜슨의 아들이 해럴드 니콜슨인데 영국은 천벌을 받을 만큼 거짓말을 했다 그랬는데 영국이 누구를 말하냐면 에드워드 그레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를린 영국 대사 비서관도 핸더슨이라고 하는 비서관도 에드워드 그레이 경이 말이야 러시아와 합의가 없었다고 했지만 실제는 전혀 다르다. 독일도 영국과 러시아 해군이 독일을 침략한다는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 러시아가 발트해의 독일 해군을 눌러주면 영국이 나머지 독일 해군을 무찌른다는 것이다. 이렇게 뭐 자인을 하고 있어요. 독일 일보도 영로 합의가 없다는 건 뻥이다. 그거는 이 그레이경의 말은 진지함도 없고 진실성도 없다. 자기 외교관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상관한테 얘기하는 거라고. 또 희한한 소리를 하죠. 얘가 24일날 얘기했네요. 1914년 7월 24일 막 저기 오스트리아 보러 막 더 이상 들어가지 말라 막 이러고 막 또 최후 통첩 아직 오지도 않았을 때잖아. 응답이 다 평화만 유지하고 다들 바캉스 떠나고 그러던 때야. 이때가 전쟁 얘기가 거의 없었던 때예요. 언론에서도 별로. 그때 뭐라 그랬냐면 세르비아에게 최후 통첩이 가고도 오스트리아와 러시아가 서로 싸우지 않으면 뭐 이거 틀린 일이라고 봐야지 뭐. 근데 러시아가 이제 반응을 하면 군을 동원을 하면 세르비아에 연관된 강대국들이 달겨들 것이다. 그래갖고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로 쳐들어가고 러시아가 다시 또 오스트리아를 공격하면 그때 가서야 중재를 하겠다. 무슨 개소리냐고 이게. 에?
주 런던 프랑스 대사 그 깜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 전쟁이 터지면 중재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그랬는데 아이고 일단 뭐 중재라고 하는 것이 싸울 때 중재하는 거지. 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냐고 이놈이. 예? 이거 일단 전쟁 터져라 이거야. 그런 다음에 우리 영국이 알아서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에드워드 그레이가 이제 8월달 전쟁 선포가 되고 나니까 미국에 편지를 보냅니다. 독일에는 우리 편이 있다. 베트만 홀베크 독일 총리와 독일 대사 리그노브스키가 있다. 다른 편에는 독일군 세력이 있다. 내가 듣기로 독일은 최소한 약소국 한 국가에게 전쟁 발발 시 자기 측으로 들어오라 압력을 가하고 있다. 최소한 한 국가에게? 그럼 영국은? 저게 아마 불가리아를 말하는 모양인데, 응? 그럼 영국은? 스웨덴, 노르웨이, 포르투갈, 그리스 모두 편지를 보냈습니다. 영국 편으로 쓰라고. 누가 지금 압력을 가했다는 거야? 벨기에한테도 보내고 네덜란드도 보내고 오죽하면 일본한테도 보내가지고 일본이 그 독일 조계지에 또 독일 그때 그 칭다오 청도에 있었거든. 저기 독일 조계지가 있었고 또 영국 같은 게 홍콩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홍콩을 지켜달라 그랬어 일본한테. 그럼 보상을 준다 그랬지. 그러니까 일본이 잘 됐네 그래갖고 나중에 청도를 쳐들어가 버리죠. 독일한테 선전포고하고. 이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주제에 독일이 최소한 한 국가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너는 웃기고 있네 정말. 그리고 이 과장을 이렇게 해요. 독일이 승리하면 프랑스를 지배할 것이고 프랑스 땅 주권 그대로 보존한다 그랬거든. 독일이 몇 차례를 반복을 했어요. 또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아마 노르웨이와 스웨덴도 독립의 그림자만 남게 될 것이라고. 모두 중립국이고 독일은 여기에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너무 말을 과장하게 했다고 싶었는지 그 다음 줄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냐. 모든 항구가 독일 휘하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독일이 서유럽 전체를 지배할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유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자세히 몰랐어요. 걷다 대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상상의 나래를 핀 거지. 그리고 마지막 영국을 꼼짝 못하게 할 것이다. 이래서는 우리가 1등 국가로 남지 못할 것이다. 그럼 니네만 1등 국가로 남아야 되고 독일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왜 우리가야 갑자기? 다시 말해 당신 미국과 영국이다 이 뜻이에요. 전에 미국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독일이 중립의 정상적인 규칙을 뭐 따라야 말이지. 응? 필요하다면 베를린하고 비엔나 우리 대사관까지 접수할 모양인데요. 이러면서 참전을 해달라는 전문을 미국 정부에 보내서 미국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참전에 대한 토론을 일으키게 돼요. 원래 미국은 비간섭주의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거든. 이 불을 지핀다고 미국에. 또 미국 쪽에서는 또 지네 편들이 또 딱 이런 전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고.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갔던 거. 자, 그러면 독일 총리가 어떤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로스차일드가 사돈 집안이잖아요. 예? 18세기 말까지만 해도 그 로스차일드보다 훨씬 더 부자였어요. 이 베트만 가문이. 베트만 가문 고고조 할아버지가 암셀 로스차일드한테 금융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집안이에요. 이 집안이. 이 집안이 또 게다가 로스차일드랑 꾸준히 결혼을 했잖아요. 사돈이라고 로스차일드랑. 그런 사람이 독일 총리에 앉아 있었으니 일이 다 꾸며지는 거지 뭐. 그러니까는 러시아 같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막 일을 막 만들어. 베를린 내각이 다시 말해서 베트만 헐베크 내각이 총리가 위기가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맹국가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 독일의 이런 자세는 매우 위험하다. 베를린이 지금 상황의 키를 쥐고 있다. 그러나 일이 계속 벌어지도록 계속 부추겼던 사람이 베트만 헐베그야. 이 사람은 에드워드 그레이와 직접적인 네트워크에 있지는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이 영국에 도움을 주는 영미 제국주의가 달성되도록, 즉 독일이 전쟁에 참전하도록
가열차게 밀어붙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야. 빌헬름 2세가 시찰 갔다 왔다가 그 당시 시찰은 뭐 하루 이틀 갔다 오는 게 아니에요. 한 2주일 갔다 오고 막 그래요. 그 7월 내내 좀 나가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출타 중에 무슨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냐? 이거 당신이 만든 요리니까 당신이 먹어. 지금 쉽게 끝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전 유럽 강대국들을 죄다 들썩이게 만들어 놨잖아. 서로 싸우겠다고. 7월 29일이면 뭐 이제 오스트리아가 첫 포격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독일 총리 이 미친놈 아니냐 그냥 그랬던 거예요. 이 총리 이거 잘못 뽑았는데 이거 큰일 났나 이러면서. 그리고서는 독일도 선전포고 비슷한 걸 하겠다 그러면서 이 총리가 이렇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 미친놈이 완전히 독일군은 룩셈부르크를 점령했으며 이미 벨기에 영토로 들어섰다. 섰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영어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큰 표현은 섰다예요. 우리는 국제법을 어겼다. 이거 완전 미친놈 맞아? 총리가 국제법을 어겼다 하더라도 어겼다고 공식 문서로 남기면 안 되지. 이게 누구를 위한 외교냐고. 우리는 룩셈부르크와 벨기에의 정당성을 위반할 수밖에 없었다. 군사적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우리가 잘못한 깽값을 보상할 것이다. 무슨 나중에 전쟁이 이제 끝나면 독일한테 모든 책임이 돌아오도록 선전포고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대로 그냥 전문을 전 유럽 강대국에 다 보내버린 거야. 이놈 간첩 맞죠? 좀 증거가 없어 그런데 29일부터 빌헬름 2세가 직접 뛰었잖아. 이 총리 이거 믿을 수 없는 놈이라 그래갖고 자기가 직접 발로 뛰어 돌아다니면서 전쟁 막으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예. 그러면 프랑스는 이것도 미친놈이야. 레이몽 뿌앙카레, 영국 프리메이션이죠. 또 영국 프리메이션 다시 말해 에드워드 그레이하고 누구야? 알프레드 밀러가 갖다 준 돈을 프랑스 언론사를 매수해가지고 총리에 당선되고 대통령에 당선됐다고요. 영국에서 넘어온 돈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전쟁 발발 오기 전에 내내 주빨이 영국 대사 이츠볼스키라고 있죠. 영국 대사로부터 계속 자금을 지원받고 있었다. 그리고 얘는 계속 처음부터 전쟁이었어. 오스트리아 독일에 대한 딱 찍어놨어. 누가 움직이게나? 오스트리아는 8월 12일까지 아예 대포를 움직이지도 않고 있었어요. 근데 무슨 2주일 전부터 설레발을 쳐. 2주일 전부터 이런 설레발을 치고 다녔어 얘가. 오스트리아 독일에 대항해서 프랑스는 전격 러시아를 지원할 것이고 우리의 동맹을 이미 확인했으니 이제 영국의 참여를 간절히 원한다 이러면서 프랑스의 전쟁 분위기를 극도로 고조시켜놓고 이 전쟁 반대하겠다고 하는 장 조레스 공산당 서기장도 암살해버렸어. 얘가 암살한 건 얘가 끼어들었을 거예요. 근데 증거가 없어 그렇지. 해필 때 그때 암살당하냐고 또. 아무튼 이따위 식으로 영미 제국주의를 위해서 충성을 다한 것이 바로 프랑스 대통령 뿌앙카레. 7월 14일, 7월 29일 독일 빌헬름 황제가 자기 속내를 딱 드러내죠. 이게 지금 영국이 지금 하는 짓거리가 에드워드 7세 때부터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흘러온 시나리오인데 프랑스하고 러시아를 오고 가면서 비밀스럽게 일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 얘네들 영국 아이들은 매번 그런 거 없다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계속 그래왔다. 게다가 우리 오스트리아라든가 불가리아라든가 이 멍청하고 투박한 우리 동맹국들이 이 올가미에 걸려든 거다 그 말이야. 독일을 점점 포위에 들어가는 삼국회의 그런 걸 그토록 막으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독일도 포위가 되어 있지 않았느냐. 영국이 더럽게 추구해온 반독 정책도 막아보려고 했지만 언론을 장악을 해놨기 때문에 힘없이 결국 전 세계적으로 크게 성공했다. 우리 독일은 홀로 고군분투했지만 저들이 이겼다. 지금 저들은 우리의 정치와 경제의 목을 조르고 있다. 이렇게 가슴 아픈 속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거는 황제나 대통령 뒤에서 이미 일이 쭉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쭉 만들어진 상태에서 터져버린 전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그 제1차 세계대전의 진행 과정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일단 귓속에 그래 이름이라도 좀 알고 계시라고 제가 중간에 작은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 사람들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1차 세계대전 내내. 감사합니다.